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으로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현재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뻔했다가 엎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격도 크고 상처도 컸던 일이었는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라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공교롭게도 과거에 결혼이 엎어졌던 그 남자도 또 현재의 남편도 같은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참 묘한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이유로 결혼이 엎어졌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인데요. 세 자매냐고 할 정도로 셋이서 내내 잘 붙어 다녔죠. 그 친구들의 이름은 미경이와 은영이인데요. 셋 다 친했지만 굳이 꼽자면 저는 사실 은영이가 더 편했습니다. 왜냐면 미경이는 질투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은영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편이라 집이 잘 사는 편이었고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반면 미경이는 형편이 조금 어려웠고요. 은영이는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선물을 잘 주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은영이네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시면서 과자나 선물을 사오시면 꼭 저희한테도 나눠주었죠. 꼭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는데 반면 미경이는 은영이의 호의를 마냥 고맙게 받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중국 출장 다녀오시면서 사오신 건데 먹어봐. 맛있더라고. 오, 중국 과자? 맛있겠다. 잘 먹을게. 친구 덕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좋다. 그런데 미경이는 근데 중국 거면 위생 괜찮아? 인터넷 보니까 중국은 재료도 이상한 거 쓰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식으로 초치는 소리를 잘하는 겁니다. 은영이가 친구들 주려고 기껏 가져온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은영이도 기분 나쁘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제가 나서서 맛있기만 하다. 그럴 거면 그거 놔줘. 내가 다 먹게. 그럼 미경이는 얼른 본인 거 챙깁니다. 안 먹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고. 은영이 아버지가 사오신 건데 좋은 거 사오셨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곤 했죠. 기본적으로 미경이는 성격이 좀 꼬여있는 편이고 욕심도 많았어요. 친한 친구다 보니 그런 점을 많이 느꼈죠. 그럼에도 셋이 같이 놀면 재미있고 또 미경이가 말도 재밌게 잘 하는 편이라 같이 어울리면 즐거웠습니다. 한 번씩 저렇게 빈정상하게 할 때가 있긴 해도 친구니까 이해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나 은영이도 그런 걸로 상처받고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미경이 성격은 저런가 보다 하면서 종종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은영이와 저는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요. 반면 미경이는 저희 학교는 떨어졌고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학교에 가고 미경이만 다른 학교에 가게 되니 미경이도 기분 상해했고 질투도 좀 했죠. 자기 빼놓고 둘이 그 대학교에 가니 좋냐고 하면서 빈정대기도 했고요. 저희는 대학 가서도 자주 만나면 되지 않냐며 섭섭해하는 미경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을 지나가고 나서는 대학 생활이 꽤 바빠서 같은 학교인 은영이조차도 고등학교 때처럼 자주는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과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다 보니 같은 학교라고 해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각자 과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하다 보니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예전처럼 매일같이 만나고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우정을 유지했어요. 학교가 다른 미경이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제일 바빠서 약속에는 자주 빠지더라고요. 미경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연애 사업이 한창이었거든요. 늘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쉬지 않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미처 몰랐는데 대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보니 몰랐던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가령 미경이는 본인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희 연락을 끊어버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그 남자와 헤어지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면 연락을 또 끊었고요. 저희는 미경이가 저런 얌체 같은 스타일이었나 싶어서 섭섭하다가도 또 친구니까 이해해주자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셋 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각자 회사에 취업을 했죠. 저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서 회사원으로 일을 했고 은영이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요. 미경이는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1년 하더니 합격도 안 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희 회사에 들어오겠다며 입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중소기업에 경리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셋 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또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지 술을 한잔 하던지 하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죠. 사실 나이가 들고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서 제잘거리고 놀 수는 없었지만요. 어쨌든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보니 만나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유지하며 잘 만나왔겠죠. 하지만 그 우정은 어떤 일을 계기로 산산조각 났지만요. 그 시작은 은영이가 저한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수야,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지 2년 가까이 되는 때였는데 은영이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더라고요. 소개팅? 누구?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 아들인데 생긴 것도 멀끔하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 와서 나한테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는데 나는 됐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친구 중에 참한 친구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 말 듣는데 딱 네가 생각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듣던 미경이가 표정이 확 굳은 채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소개 안 시켜줘? 왜 너는 항상 지수만 챙겨? 미경이의 말에 은영이가 황당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뭘 지수만 챙겨. 넌 저번에 우리 하청업체 사장님 소개시켜줬는데 네가 별로라고 깠잖아. 그 사장님 매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진짜 사람 괜찮았는데. 야, 하청업체잖아. 그런 자잘한 데 싫다고. 사람은 멀끔하니 괜찮았는데 나는 그런 데 말고 좀 돈 많은 그런 사람이 좋다고. 지금 지수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너네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면 좀 규모 있는 데 아니야? 소개를 시켜줄 거면 엇비슷한 데 해줘야지. 너 지금 사람 차별해? 나 무시하냐고. 하면서 발끈해서는 막 따지더라고요. 은영이 딴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미경이에게 소개를 해준 걸 텐데 자기 눈에 안 찬다고 깔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개 안 시켜주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은영이도 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야, 너 또 왜 그래? 넌 저번에 소개팅 한번 해줬고 지수는 한 번도 안 해줬으니까 해준다는 건데. 그리고 지수도 지금 솔로 된 지 2년 다 돼가잖아. 너는 저번에도 그렇고 내가 여러 번 해줬던 것 같은데 잊었어?
그 말에도 미경이는 본인 소개해준 남자들은 다 별 볼 일이 없었다며 소개해줘도 왜 그런 남자들만 소개해주냐면서 툴툴거리고 입을 삐죽 내밀더군요. 어쨌든 은영이가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요즘 들어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지라 알겠다고 하고 소개를 받았죠. 그렇게 은영이가 소개해주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이런 남자가 왜 여자친구가 없지 싶을 정도로 외모며 매너며 성격이며 너무 좋았어요. 처음 만나고 온 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싶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서로 마음이 통했던지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그렇게 그 뒤로도 꾸준히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날 그 남자는 저에게 사귀자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연인이 되었고 저희 둘을 소개해준 은영이는 무척 축하해 주었어요. 물론 미경이는 좀 떨떠름해 했지만요. 그 남자와 사귀고 2달쯤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제 남친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물론 주선자인 은영이는 제 남친을 잘 알지만 미경이는 처음 보는 자리였죠. 그렇게 한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고 친구들을 만났죠. 저와 남친이 먼저 와서 기다렸고 은영이와 미경이가 차례대로 왔는데 미경이의 옷차림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그 옷은 보통 미경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때나 혹은 남자를 꼬시러 갈 때 입는 특별한 옷이었거든요. 원피스인데 몸매를 무척 이쁘게 보여주는 옷인데다 가슴이 약간 파져 있었는데요. 미경이는 저희더러 그 옷을 남자 꼬시는 무기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은영이도 알고 있는 옷이었죠. 그런데 그런 옷을 제 남친을 만나는 자리에 입고 나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미경이는 제 남친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하더니 화색을 띠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친구 손미경이라고 해요.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안녕하세요. 한성우라고 합니다. 오랜만이죠, 팀장님? 요즘 저에서 잘 안 오셔서 오랜만이네요. 그쵸. 잘 지내시죠? 아버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그렇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미경이는 제 남친을 많이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키가 크다면서 얼마나 되냐느니 피부가 좋은데 화장품은 어디 걸 쓰는지 취미가 뭔지 남친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묻고요. 그 질문들이 친구의 남친에게 묻는 게 아니라 꼭 본인이 소개팅을 나와서 상대방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모습이 유쾌하진 않았죠. 제 표정이 굳어 있었음에도 미경이는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남친과 열심히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무슨 작정이나 한 듯이요. 남친이 미경이의 질문에 답을 하는 와중에 틈틈이 제 눈치를 보고 저를 챙기지 않았다면 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정도였습니다. 은영이가 미경이 옆구리를 툭툭 치며 적당히 하라는 눈치를 주고 말로도 눈치를 줬습니다. 아우, 뭐 너 선짜리 나왔니? 지수 남친한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러자 미경이는 눈을 흘기며 말하더군요. 아니, 지수가 오랜만에 남자를 만난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어떤 늑대한테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친구 걱정에 이런저런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하며 미경이가 다시 제 남친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투에는 교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경이가 저를 보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야, 그때 너 남친 창현이 만났을 때 둘이 정말 좋아 죽었는데 둘이 꼭 결혼도 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도 다 만들고
이제 창현 씨는 다 잊은 거지? 그러는 겁니다. 헤어진 지 2년도 지난 전 남친 얘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 남친 옆에서 하는 걸까요? 저는 몹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냥 나는 그때 너네 둘이 잘 될 줄 알았어. 너네 결혼식 하면 내가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되나 고민할 정도였는데. 근데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도 창현이 잘 정리하고 나서 지금 훨씬 멋진 성우 씨 만났으니까. 참, 선우 아니고 성우 씨 맞죠? 네, 성우가 맞아요. 하면서 또다시 제 남친에게 눈웃음을 치며 말을 걸더라고요. 은영이는 굳은 얼굴로 미경이를 말렸죠. 미경아, 너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야? 그만 마셔야겠다. 아니야. 나 술 조금밖에 안 마셨어. 봐봐. 성우 씨 맞죠? 와인 2잔이 뭐가 많아요. 그쵸? 네, 그럼요. 하면서 쉴 새 없이 꼬리를 치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얘가 이런 애였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원래 여자친구들하고 있을 때랑 남자친구하고 있을 때랑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들이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은영이는 미경이를 데리고 얼른 가려고 했고 미경이는 더 있겠다 고집을 부렸죠. 그러다 자리를 파할 때쯤 상우 씨, 갈 때 나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죠? 그러는 겁니다. 넌 내가 태워다 줄게. 얼른 가자. 넌 돌아가야 되잖아. 지수집 갔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인데. 상우 씨, 그래 줄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남친이 거절하길 바랬는데 남친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글부글한 속으로 남친의 차를 탔습니다. 남친과 은영이는 운전을 해야 된다고 와인을 거의 안 마셨고 저랑 미경이만 마시기로 했는데 사실 미경이 혼자 다 마신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남친의 차가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앞에 타려고 하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아, 지수야, 미안한데 내가 좀 앞에 타면 안 될까?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앞에 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되니 오냐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앞자리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친이 오히려 미경씨, 죄송한데 앞자리는 지수 자리라서요. 제가 술 깨는 약을 좀 사올 테니 뒷자리에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벽을 치는 겁니다. 남친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야 내 남친이지 싶었고요. 솔직히 저녁 먹는 내내 미경이 얘기를 살뜰하게 잘 들어주는 남친을 보며 속으로 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남친이 여성스럽고 애교 많은 미경이를 행여나 마음에 들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동차 조수석 자리는 제 자리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남친을 보며 저는 남친을 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친은 약국에 들려서는 술 깨는 약과 드링크를 사왔고 옆자리에 앉으려다 실패한 미경이는 셀쭉한 표정으로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도 미경이는 본인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 남친은 사람 좋게 또 다 대답해주고 호응해주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또 남친이 사람이 좋고 매너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친구다 보니 예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가는 길에 저는 미경이를 먼저 데려다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와 남친을 한 차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내일 일찍 미팅 있다며. 지금 가서 얼른 쉬어야지. 미경씨 집 내비 찍었으니까 바로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연락할게. 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저 내렸습니다. 미경이는 저에게 잘 자라며 손인사를 해주는데 왠지 신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차가 다시 출발할 때 미경이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있고 저희 집과 미경이네는 차로 10분 내로 갈 수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저도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남친에게 10분 뒤에 연락이 왔었어요. 미경 씨 잘 데려다 줬고 본인은 집으로 갈 거라고요. 푹 잘 자고 내일 회사 미팅 잘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씻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미경이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미경이는 뜬금없이 산모수첩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남친은 지방에 2달간 출장을 간다고 했고 중간중간 올라와 저를 만났거든요. 연락도 평소처럼 했고요. 제가 그렇게 연락에 목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하루에 1~2번 정도 안부 묻고 통화하는 게 다였지만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미경이가 불쑥 산모수첩을 내밀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성우 씨 아이야. 뭐라고?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고 몰래 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와중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으론 올게 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처음 친구들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미경이가 제 남친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게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언제부터야? 그렇게 미경이가 해주는 말은 제가 불안했던 그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를 데려다준 남친이 미경이를 데려다주는데 그렇게 가는 도중 미경이와 스파크가 튀었고 미경이 집에서 바로 잠자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을 만나고 휴가를 내고 남친이 출장 간 곳에도 따라가서 남친과 연인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남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친이 미경이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현실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랑 10년 넘은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며 곧 결혼하자고 나를 너무 사랑한다던 남친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갑갑해지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미경이가 내 남친에게 마음이 있어 보여 불안은 했지만 제 남친은 저만 바라본다고 생각했고 또 저의 괜한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진짜 기가 찬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큰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나 불러낸 거야? 그 말에 미경이는 제 눈은 제대로 보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성우 씨랑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사람이야? 너 작정하고 그런 거지?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은영이를 저와 미경이 모두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너 그 옷 입고 나타났을 때부터 내가 쎄했어. 아니나 다를까 쉴 새 없이 지수 남친한테 말 걸고 흘리고 꼬시려고 작정을 했더만. 내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멈출 생각도 없어 보였던 거 보고 내가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은영이는 저보다 더 환한 얼굴로 미경이를 노려보고 와다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은영이가 해주는 걸 보니 숨이 확 쉬어지더라고요. 미경이는 그 말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은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은영이는 그 이후로도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남친 좀 괜찮아 보이니까 네 거 하고 싶어졌어? 지수 남친 집 좀 산다 싶으니 뺏고 싶드? 어떻게 네가 지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우정이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은영이는 분노와 배신감을 담아 미경이에게 화를 냈고 미경이는 그 와중에도 소리 좀 낮출래? 나 지금 홀몸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도 놀래지만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래겠어. 그리고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니까.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작정하고 덤벼들었으면서 뭘 몰랐는데. 둘이 자면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아니면 그 남자랑 잘 줄을 몰랐다는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그러자 미경이도 할 말이 없는 듯 눈은 흘기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 난리치고 소리 지를 사람이 저인데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이렇게 대신 제 속마음을 말해주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머릿속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남친과는 헤어져야 할 테고 미경이와도 친구의 연을 끊어야겠죠. 저는 오히려 담담해진 기분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 너 가져라. 지수야.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너 가져. 애도 가졌고 어차피 결혼할 거라며. 그래, 그렇게 해. 나중에 너 결혼하면 부케도 받아주고 애기 낳으면 옷도 사주고 좋은 이모가 돼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못하게 됐네. 너랑 나랑 인연이 끝이니까. 은영아, 그만 가자.